녹화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 또 채팅 남겨주시면 저 볼게요. 아니, 저를 너무 걱정하셨구나. 아이고. 네, 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네, 뭘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이니님이 예전과 다른 포스팅 글을 쓰는 거고 새로운 마음이셨대요. 와, 저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니 좀 좋은 것 같아요. 공주님은 사진이 별로 없다고 확인 작업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주님은 카드뉴스를 짧게, 좀 빠르게 만드는 거? 네, 그런 걸 해보시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슥슥 우리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1주차는 그냥 해보는 거였다면 2주차는 좀 더 키워드를 잡아서 좀 더 세분화돼서 상위 노출도 해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일단 그 자동 완성 기능 그걸 알려드렸고 그런 다음에 음, 글감 찾는 거, 그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그리고 네이버 그 인플루언서 키워드 뭐 그런 것들로 글감 찾는 거 그 분야의 그리고 트렌드 글감 네 이런 거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상위 노출 키워드 를 잡아서 제목 쓰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완벽하게 되진 않을 거고요. 오늘 했던 거 다음 주에 또 복습할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포스팅 공유해 주시면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요. 키워드는 뭘로 적으셨어요? 이런 거 질문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플러스 키워드 챌린지, 그리고 또 꾸준히 참여해달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 하면 네이버에서 뭔가 이렇게 단어를 쳤을 때, 키워드를 쳤을 때 위에서부터 5개 있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키워드는 5개까지도 안 가고 3개 정도, 왜냐면 뒷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은 1위에서 5위, 하나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5번째가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상위 노출, 저는 상단 노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뭔가 상위 노출이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위에 뜨는 거죠.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클릭될 확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애드 포스트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협상 광고가 조금 더 늦는다든지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맨 뒤에 있는 페이지가 뒤에 있는 것보다 그럼 이 상위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어떤 방법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상위 노출을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야 할까를,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글을 잘 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노출이 될까? 좀 더 매력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키워드라는 것을 잡는 거를 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키워드 다들 다 찾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내 글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썸네일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 요소를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위에서부터 5개,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세세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채울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상위 노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딱 핵심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어서 지수를 높이고, 블로그 로직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라는 게 쉬운 표현으로는 블로그 등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내 블로그에 대해서 등급을 딱 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러블리는 1등급, 뭐 초반이면 2등급 이렇게 정하진 않았는데요.
네이버에서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글이나 이 정도의 발행량, 이 정도의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렇게 노출이 잘 된다라는 공식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블로그는 준최적화 5단계예요, 3단계예요, 6단계예요, 최적 등급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지수, 블로그 등급이라 함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런 등급, 네,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제가 2주차 때 이걸 해드릴게요 했는데, 여러분의 그 블로그를 진단해서 이렇게 블로그 지수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이라는 거, 거의 이제 민간에서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가 국립은 아니지만, 예, 어, 일반 기업들이, 일반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요. 이 블로그는 어느 정도 지수, C랭크, 다이아 플러스 로직을 대입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우리 반에서 혹은 우리 뭐 학교에서 성적이 10등 아닌지, 뭐 20등인지 30등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고요. 어느 정도는 또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뭐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동일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이제 정식으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지표는 맞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게 다 딱 떨어져서 얼마다 하고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고요. 이 지표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참고하는 데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단급이 좀 늦구나. 그거는 뭐에 의해서 늦은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등급이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블로그를 이렇게 안 하고 있거나 내 주제와 자꾸 관심 없는 것들을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막 분산된 걸 쓰거나 또 오래 운영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 지수가 좋으신 분들은 나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조금 더 잘해서 등급을 좀 더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하려면요. 이 등급이라는 게 좋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항상 잘했던 친구가 시험 보는 거, 그 친구는 좀 그러니까 시험 잘 볼 확률이 높겠죠.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친구보다, 블로그를 아예 안 했던 친구보다 했던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 지수도 높여놓으면요. 같은 글을 썼을 때도, 똑같은 걸 썼을 때도 이 등급이라는 게 높은 친구가 더 노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나도 이걸 쓰고 저도 사람도 이거 썼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쌓아놓은 등급, 그걸 얼마나 많이 쌓아놨냐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 지수라는 건요, 하나만 가지고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로직도 다시 한번 있구나 하고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키워드를 잘 잡는다고 표현하죠. 키워드, 내가 블로그 글을 썼을 때 그냥 아무거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방법, 미래클 모닝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나 문장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쉽게 좀 얘기 드리려고 핵심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수,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꾸준히 운영을 해야 돼요. 예, 아무래도 블로그는 퐁당퐁당 하는 것보다 꾸준히 운영하던 사람들이 지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꾸준히 운영하면요. 네이버에서 출처의 신뢰도라는 것에 대해 점수를 더 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로직이랑도 다 관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얘기하는 거, 등급을 얘기하지만 네이버 알고리즘이랑 또 이 운영하는 거, 꾸준히 운영하는 거, 이 신뢰도라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넓힌 얘기 드렸지만 주제와 관련 없는 글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관련된 글을 썼을 때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이 돼요. 내가 경제를 막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경제를 쓰신 분들이 많고 제가 가끔가다 경제를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더 오래 쓰셨고 쭉 꾸준히 쓰시면 저보다 더 올라갈 상위 노출될 확률이 더 낮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뭐 단순하게 딱 여러분이 더 높아요는 아니고 사실 또 저랑 또 기본 지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AI가 다 조합해서 상당히 노출을 시켜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주제와 관련된 거. 제가 육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육아글은 상위 노출이 막 뜨지만 갑자기 제가 막 스포츠나 오늘 뭐 부동산 경제에 대해 썼다. 그러면 저도 제 블로그에서 글이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과 본문의 내용도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합해야 돼요. 제목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밑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메인이 돼서 내용이 뒤죽박죽 되면 AI가 이 글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상위 노출을 시키기 어렵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이걸 봤을 때 이 글이 약간 낚시글일 수 있잖아요. 나는 이 글에 인생에 대한 글을 보러 왔는데 밑에 내용 부동산이나 경제 내용이 막 있다면 그래서 이런 블로그 질서는요, 그냥 뭐랄까요, 꾸준히 운영하고 글도 주제에 또 맞게 하고 항상 얘기 드렸던 뭐 제목이나 본문 구성 이런 것도 잘 하고 또 키워드도 한 번씩 생각해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고 있는 활동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참고용으로. 그리고 네, 이제 다시 블로그 로직이에요. 이제 지수는 등급이어서 여러 가지로 높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지수는 로직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직은 일정한 논리로 점수를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글을 썼을 때 AI가 어떤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AI가 랜덤으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적합한 글, 적합도가 높은 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 로직의 변화까지는 안 알아도 되긴 하지만 워낙 모든 이렇게 그 블로그 강사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항상 넣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의 내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후에도 또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그 AI가 작년 12월이나 이때부터 AI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올 초에도 제가 찾아봤을 때, 올 여름에 네이버에서 AI가 네이버의 AI예요. 구글 뭐 GPT처럼 네이버 AI 클로버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값 로직이나 이런 게 알고리즘이 반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런 로직들이 있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이에요. 옛날에 리브라라는 로직이 있었을 때는 1일 1포스팅이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예를 들어 한 40일인가 50일 정도 매일 꾸준히 이 글을 썼다면 그냥 네이버에서 등급을 최고로 줘버렸어요. 최적치를 줘버렸어요. 그 사람은 경제를 쓰던 일상을 쓰던 맛집을 쓰던 육아를 쓰던 모두 그냥 파워블로그로다가 그냥 다 등급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그런 거죠. 처음 이제 막 등급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줘야지. 그래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까다롭지 않았어요. 우리 뭐 자격증이나 뭐 회사 다녀도 처음에 뭐 처음 신생이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겠죠. 예, 이해를 하실 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변했어요. 근데 이제 파워블로그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낚시글이라는 단어
도배글이라는 단어가 그때만 나왔어요. 그래서 막상 내가 진짜 궁금해하는 거라서 클릭이 들어가는데 광고가 막 달려 있고 들어갔더니 불법 도박이나 뭐 보험 대출 사기 이런 내용들도 연계되어 있는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워 블로그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졌고, 네, 없어졌어요. 단어도 없어지고 네이버에서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너무 많은 횡포나 돈만 주면 막 이상한 글들도 막 썼던 거죠. 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로직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나쁜 문서, 그리고 무분별한 광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직을 만들었고 이제 중요한 건 C랭크부터예요. 지금도 C랭크 다이아와 다이아 플러스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전문성, 일관된 주제의 블로그에 대해서 상위 노출을 좀 시켜주는 그런 로직을 적용한 거죠. 그냥 옛날에는 이 사람이 감사 일기를 쓰던, 뭐, 뭐 그냥 등산 얘기를 쓰던, 뭐 미술 얘기를 쓰던 그냥 다 높여줬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의 분야에 좀 잘하는 블로그를 등산이면 등산, 그림이면 그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써온 사람들 블로그를 상단에 노출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C랭크예요. 그리고 올해 전문성과 일관된이잖아요. 전문성 그림이면 그림, 그림을 가지고 꾸준히 운영한 블로그 자체에 그 블로그가 뭐 글을 쓰면 잘 노출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오래된 블로그, 꾸준히 하는 블로그만 상단에 노출시켜 주다 보니 신규 블로거들이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상단에 올라갈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신규도 있어야 되죠. 신입사원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러면 오래된 블로그 좋아. 그렇게도 해서 전문성 있는 블로그 플러스 그러면 내가 처음 이제 막 시작했지만 글을 잘 쓰는 문서의 퀄리티가 괜찮은 것도 상단에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블로그, 오래된 블로그, 오래 쭉 유지한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문서가 괜찮으면 상단에 올려줬어요. 예. 그래서 문서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이아 플러스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어, 문제라고 하기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 플러스라는 건데 다이아에다가 질문의 퀄리티, 내용 본문 고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도에 맞는 좋은 문서라는 건 사용자가 좀 더 검색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자세한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정답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서가 좋은 문서라고 하고 그 문서에 대해서 상에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애매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뭉뚱그런 단어도 있는데요. 질문자 의도에 맞는 좋은 문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질문자 의도를 내가 파악하는 글, 이게 좋은 글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로직을 변화되고 있고 지금 C랭크 다이아 플러스 다이아 이렇게 세 개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블로그 지수라고 제가 해서 보여드릴 거, 이 지수에도 포함이 되는 게, 자, C랭크 노란색, 그다음에 다이아 해서 이렇게 에메랄드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다이아 플러스는 녹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것들로 해서 블로그 지수가 판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로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 드리면 C랭크는 꾸준히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이아 플러스도 이걸 가지고 이제 문서에 퀄리티 있게 막 쓰는데 내 글을 막 얘기만 쓰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이제 정보와 경험을 주는 거죠. 경험했을 때 내가 이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거가 많아요. 다른 분들보다 내가 글을 좀 더 잘 쓰고 잘 담아내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런 로직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용어보다는.
네, 지금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거 있죠?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거예요. 다이아 랭크, 그다음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 출처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또 사용자의 경험을 맞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올해도 운영을 하지만 내용에다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 여행을 쳤을 때, 글을 썼을 때 단순하게 제주도 여행, 삼방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삼방산을 어떻게 예매하고 어떤 날씨, 예를 들어 뭐 5월이면 5월 날씨에 옷차림은 어떤지 정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삼방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고 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실제로 올라갔더니 오를만 한지 아이들도 갈 수 있었을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담는 거죠. 그냥 삼방산을 뭐 언제 만들어졌고 뭐 해발 몇 미터고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 그런 문서를 좋은 문서로 판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네이버에서는 무엇을 찾는 질문인가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이 좋은 글입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하나씩 제시를 했어요. 문서 주제에 적합도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한 거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충실하게 잘 적혀 있는지, 어뷰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문서의 내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낚시글 같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 거 괜찮은 건지. 본문 구성이 제목이랑 본문이 다 잘 맞는지, 그리고 독창성이 있는지, 뭐 엄청 창의로운 걸 막 그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글을 뺏겨 쓴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동일하다든지. 그래서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썼던 그림 이미지를 계속 쓰고 썼던 글을 계속 쓰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지 이런 거 그리고 뭐 시의성, 적시성 쓰고 있는지 질문 의도와 괜찮은 건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이게 다이어 플러스 로직입니다. 어, 현재는 이것들이 다 대입해서 다 가고 있어요. 하나만 잘해야 된다 보다는, 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블로그 지수, 그리고 뭐 등급 이런 거 말고 마지막에 키워드하고 플러스, 키워드 말고 또 뭔가를 잘하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서치라는 거예요. 에어서치 뭐지? 이미 여러분은 에어서치를 보고 계시고 아마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AI 맞춤형 검색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로직은 로직인데 에어서치라는 거 네이버에서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자 맞춤 기반의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사용자 기반의 맞춤 그 검색 결과값이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게 지역별로 다르고 대상별로 다르고 그러면 다르게 추천이 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AI 시대는 더 그렇게 세밀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어서치를 통해서 기존에 막 오래 운영하거나 서가 엄청 뭐 독창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다양한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글을 쓴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자로서 그 글을 정답을 얻을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 단적인 예로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이버의 챔프 용량이라고 막 예를 들어 해열제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챔프 빨간색 실험 용량은 하면서 뭐 1회는 얼마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지식 스니펫이라고 밑에 써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검색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뭔가를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지식 스니펫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에어서치의 일종인 거예요. 큰 개념은 에어서치란 브랜드고 이제 이게 지식 스니펫. 그래서 여기는 글을 찾아보지 않아도 한 두세 줄로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죠. 이게 스니펫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제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니펫에서 뜨고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챔프 용량 관련 인기 주제 둘러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글을 썼는데 여기는 이름을 스마트 블럭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하나의 블럭처럼 생겼죠. 그래서 스마트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예전보다는 노출이 더 잘 돼요. 인플루언서만, 그리고 또 오래 했던 사람들만 글이 더 잘 썼다면, 이제는, 스니펫이나 스마트 블럭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글을 막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상위 랭킹에 있는 블로그들이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방문자 수가 조금 더 조회수가 줄어들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글이 좀 더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초보자들도 해볼 만한, 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기 주제 둘러보기. 그래서 내가 검색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샴푸 용량을 쳤지만 다른 거, 해열제 복용, 교차 복용의 방법이라든지 샴푸 맥시브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부프로펜 용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비슷한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을 때 챔프 용량 하나만 가지고 쓰기보다는 용량 쓸 때 해열제 교차 복용 방법이라든지 해열제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먹으면 좋은지 그런 시간이라든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글을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어, 용량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해줘서 내가 생각했던 거, 알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게 인기 주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정답이 되는 것들을 여기서 AI가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블록을 잘 활용하시면 상위 노출이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유입값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꼭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키워드라는 것을 잘 해야 하는데요. 네, 키워드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키워드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렇게 있어요. 메인은 말 그대로 메인이에요. 그리고 서브는 서브예요. 뭔 얘기냐? 네, 키워드가 예를 들어 된장찌개예요. 나는 오늘 된장찌개에서 글을 써야지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메인, 대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된장찌개 레시피, 된장찌개 메인에다가 서브는 레시피라는 걸 붙였어요. 사람들은 된장찌개라고 검색할 수도 있지만 된장찌개 레시피도 또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된장찌개가 메인이지만 나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이 키워드라는 걸 잡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게 제목, 그리고 본문 구성을 해나가는 게 뭐 충실한 뭐 적합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의 레시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앞에다가 두부 또는 우렁을 해서 나는 두부 된장찌개 레시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 완성 기능으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된장찌개를 쓸게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보면 제 밑에 쭉 연결된 거 있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된장찌개를 글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많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된장찌개만 쓰지 마시고 이 뒤에 있는 게 뭐가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된장찌개 레시피 끓이는 법. 이거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왔던 거죠. 이 외에 된장찌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니면 된장찌개 버섯 아니면 된장찌개 칼로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 된장찌개 앞에다가 서브로 차돌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죠.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쓰려고 할 때 단순하게 된장찌개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뒤에 서브가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맞는 글을 쓰시면 훨씬 좋아요. 잠시 PPT에 일단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냐를 알려드릴게요. 좀 잠시 뒤에.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일단 이제 쉽게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예. 키워드를 이제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제가 김민경의 마음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목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4번을 보시고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네,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시죠? 다음 중 적합한 책 제목은? 물론 이거보다 더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키워드라는 생각이 감이 어떤 건지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봤어요. 네, 공유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백글님이 4번, 독수님이 4번, 빈니님이 4번 주셨어요. 정답을. 다른 분은요? 키워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오늘 김미경의 마음 수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거예요. 책을 읽고. 그러면 뭘로 네, 제목을 지을 건지 이 마음 수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걸 할 건지 일단 그럼 다시 정답을 한번 볼게요. 김미경의 마음 수업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임님님 3번 그럼 일단 마감할까요? 네. 정답 마감? 정답 마감. 그래서 네, 어쨌든 예, 마감했어요. 자, 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요. 1번, 마흔을 읽기 좋은 책 추천. 물론 마흔 사람들이 만약 내가 마흔이라면, 아니면 마흔 이상이라면, 혹은 마흔 가까이 됐다면, 마흔을 읽기 좋은 책 추천을 제목으로 잡을 수 있지만, 되게 광범위해요. 예, 그쵸. 너무, 너무 많아요. 이게 과학책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우주 과학책일 수도 있어요. 여행책일 수도 있어요. 일상 에세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뾰족하지 않고요. 되게 그냥 광범위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목은 아닌 거죠. 사용자도. 그러니까 검색하시는 분이 사용자라고 하는 거 검색해서 그걸 내가 결과값을 가져가잖아요. 사용자에게 그렇게 와닿는 제목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에게는. 그리고 이제 김미경 대표님의 신상책 어때요? 네, 사타 뽕뽕 했는데 예, 김미경 대표님 신상책 어때요? 신상도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트 보이시죠? 이게 이 결각값을 제가 제목에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양식에 제목 양식에 이걸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에러처럼 막 생긴 게 이렇게 깨진 것처럼 특수문자가 이렇게 막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특수문자 값을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가 입력할 때 예를 들어 이 특수문자 때문에 하트 대신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기호 하나로 인해서 제목을 이제 AI가 볼 때 띄어쓰기, 제목, 글자 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조합하거든요. 분류를 하거든요. 제목으로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없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잘 쓴 글이지만 일단 제목에서 밀려요. 예, 이 부호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하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되게 막뭐 이상하게 이렇게 안 먹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외계어처럼 써져서 부호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샵은 절대 쓰지 마시고 해시태그잖아요. 제목에 해시태그를 쓰지 않아요. 그냥 본문이나 본문도 사실 말고 발행할 때 해시태그 쓰는 단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잘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제목에 물음표, 따옴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엔드의 결과값, 그다음에 이거 별표의 결과값 또 이게 다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들도 다 연산자 부호로 다 얘네가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넣을까 말까 하면 넣지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 정도 저는 급할 때 하나 정도. 네, 아니면 뭐 요 정도, 뭐 가로 정도만 넣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문자도 많이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은요, 그럼 4번 볼게요. 40대가 읽기 좋은 책, 마흔 수업. 그런데 여러분, 마흔 수업인데, 마흔 수업이, 이 책의 제목이 뭘까요? 책의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흔 수업이라고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 제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찾을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는 김미경의 마흔수업, 김미경 학장님 책인 걸 알고 마흔수업이라고 편하게 부르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땐 여기 있는 책 제목을 보겠죠. 네, 김미경의 마흔수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마흔수업으로 내가 일부러 키워드를 잡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마흔수업을 다 김미경의 마흔수업, 인생이 시작될 때라고 제목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적을 때 나는 마흔수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빅글님이 네, 지금 얘기 주셨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뭐 땡땡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그 느낌 있는 거 있죠. 마흔을 읽기 좋은 책? 예, 이런 느낌도 좋지만 그 황금알 낳는 거위의 그 핵심 포인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보기 1번에다가 들어가면 마흔을 읽기 좋은 책,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느낌 있는 거 앞에 있는 내가 느낌이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을 수 있고 핵심은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만약에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책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라는 그 체인다 책방 그 대표, 제1모직 부사장이었던 그분의 책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원하게 하라. 읽었어요. 라든지, 읽기 좋은 책, 5월에 읽기 좋은 책,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원하게 하라. 라든지, 내가 하려는 그 메인 키워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레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어떤 레이 자동차, 뭐 물론 이제 모델명이나 뭐 2003년 신상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레이 자동차라고 하지 않을 텐데 뭐 아반떼라고 해볼까요? 아반떼 뭐 신상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그냥 20대가 30대가 타기 좋은 차 이게 아니라 뭐 24년 뭐 신상하고 결국은 아반떼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려는 거에 생각보다 키워드를 안 넣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제목을 약간 이렇게 에세이처럼 지은 경우 있는데 블로그는요. 네이버 로직은 얘가 정확하게 그 키워드가 일단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뭔가의 키워드를 찾는 거에 따라서 그 글을 쓰고 제목을 쓰는 거를 추천해주고 또 좋은 문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반떼 2014년 신상차를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아반떼 값이라는 걸 들어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뭔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라는 거, 예, 메인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제목이 구성하는 것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문제를 놔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키워드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는데 남들의 글이 별로 없어요. 조회수는 예를 들어 막 1000, 2000, 3000, 4000인데 글이 10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떤 글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롯데월드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롯데월드에 대한 관심이 막 많은데 지금 막 어제 생겨서 아직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발행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인기가 있고 지금 글을 쓰면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 좋은 키워드, 뭐 황금 키워드라는 단어를 막 쓰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금 키워드는 모두가 같이 나눠 쓰는 순간, 황금 키워드가 아니다. 예, 잘은 모르지만 주식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비밀 정보고 고급 정보야라고 해서 내가 알 순간은 남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황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수시로 바뀌기도 해서요.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걸 찾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주제를 계속 이런 좋은 키워드를 나에 맞는 주제의 키워드를 찾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글이 적은 글. 그쵸? 롯데월드 어제 생겼으니까 당연히 오늘 적죠.
그리고 시성.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쓴 글, 막 이제 찾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걸 너무 좋겠죠. 내일이 스승의 날이면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해서 누군가 또 검색할 거예요. 그거를 미리 썼다면 딱 그 시성에 맞는 글이겠죠. 스승의 날 끝나고 쓰는 것보다 미리 그날에 대비해서 쓰는 거. 예, 이런 거 시기상, 예, 시기에 좋은 글. 그리고 이런 거는 계절별로도 있을 수 있죠. 여름이면 여름 휴가, 가을이면 뭐 있죠? 가을 단풍이 있고, 겨울이면 또 뭐가 있죠? 스키나 뭐 눈썰매 나 이런 크리스마스 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거. 그리고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 예를 들어 된장찌개면 된장찌개에 쓸게요가 아니라 두부 된장찌개에 된장찌개에 두부를 붙여서 두부 된장찌개 끓이는 법. 이렇게 해서 서브와 메인 키워드를 조합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좋은 키워드예요. 뭔가가 딱 단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키워드를 보는 눈을 키우시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로 넣어왔는데 5월은 어린이날이 엄청 핫했죠. 내가 어린이날에 대해서 글을 막 그냥 정보성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어린이날 선물, 행사,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1차적으로 여기서 힌트를 얻으세요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글감을 일단 생각하고, 네, 키워드, 어린이날 날씨, 뭐, 예를 들어 밑에 여행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날 날씨, 여행 가기 좋은 것도 알려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은 어린이날, 서브는 날씨, 여행. 뭐 이렇게 해서 한 키워드를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조합해서 그 제목을 잡으시고 그 제목에 맞게 본문을 구성하시는 거. 예, 그게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본문을 구성하고 제목을 쓴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막 삼천포로 빠져요. 내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막 갑자기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없으면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키워드 제목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다가도 여기 이게 중심이었지라고 해서 다시 세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잡으시고 글을 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목을 쓰다가 본문 구성하다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목 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팁이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를 들어 어른이날 날씨와 비 포토존 공연 택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예,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키워드를 너무 남발한다고 하거든요. 과하게 남발하는 경우 네이버가 도대체 이 글은 어린이날 공휴일인지 어린이날 포토존인지 어린이날 공연인지 어린이날 택배인지 분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정확한 글에 밀려요. 그래서 제목도 너무 긴 거가 좋지 않은 거고요. 본문 구성도 예를 들어 막 보통 1000자에서 2000자의 글을 쓴다고 하는데 막 4000자까지 쓰신다 본문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글일 확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여행도 들어가고 공휴일, 날씨 행사, 선물 쓰다 보면 막 포토존도 다 들어가죠.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거, 막 내가 키워드 보니까 이것도 좋아 좋아 다 넣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두세 개, 세 개, 두 개. 예를 들어 어린이날 하나, 날씨 하나, 어린이날 날씨 혹은 어린이날 날씨 공연 알려드릴게요.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두세 개 정도만 해서 제목과 본문을 구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키워드를 잡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네이버를 사용하는 검색자들은 다 이것만 쓸 거 아니에요? 이 외의 것들,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쓴다면 뭘 쓸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실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막 이론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세요. 키워드 마스터. 이걸 써주셔도 되고, 지금 채팅창을 채팅창이래. 거기다가 띄워놓고, 창을 띄워놓고 뭐 같이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는 키워드 마스터, 블랙 키위 정도는 그냥 아셔야 돼요. 키워드를 아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블로그 차트라는 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회원가입을 통해서 블로그 주소를 넣고 해보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크게 너무 이렇게 막 순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주는 그런 순위는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 공신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민간 자격증처럼. 근데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차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일든지 내가 내 분야가 어떤 거에서 뭐 요가 그리고 전체 뭐 몇만 등인지 몇천 등인지 몇백 등인지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드바이저, 네, 광고 시스템, 네,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이런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요거랑 요거 알려드렸는데 네이버 광고 시스템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이것도 키워드를 잡는다고 할 때 쓰이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어드바이저 그리고 인플루언서 키워드 이거 글감하실 때 이걸 보시고 키워드 마스터랑 블랙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키워드 마스터 둘 중에 뭐가 나에게 좀 더 편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블로그 쓰실 거, 혹은 다음 주에 쓰실 거의 블로그 글감, 키워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 해야지라는 거. 뭐, 저 어린이날에 쓸 건데 그게 블로그 그 키워드가 괜찮은지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실습할 때 같이 해볼게요. 오늘 블로그 쓰실 거 혹시 없으실까요? 아니면 뭐 내일 쓰셔도 되고. 네, 없으신가 봐요. 아, 선물하기 좋은 것, 괌. 그쵸. 근데 지금 그 소재잖아요. 예를 들어, 비클님이 선물하기 좋은 꽃의 메인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약을 쓰실 건지, 장미를 쓰실 건지, 수국을 쓸 건지,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장미, 선물하기 좋은 장미꽃, 이렇게 잡는 거예요. 메인이나 서브를. 그리고 저는 괌 다녀온 거 같이 쓰려고요. 어떤 걸 같이 쓰 일단 키워드 검색하는 걸 해볼 건데, 선물하기 좋은 꽃? 일단 여기 있나 볼게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괌 다녀온 거 좋은 것 같아요. 괌 다녀온 것 중에 비행기지, 먹을 건지, 음식인지, 식당인지 뭔가의 키워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제주도 삼방산, 이렇게. 제주도 여행이지만 저 삼방산에 대해 쓰려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같이 일단 키워드 마스터라는 거 인터넷 치시면 키워드 마스터 where is pos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맞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채팅 남겨주시기 전에 제가 그럼 생각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이트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지 뭔가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는 블로그 지수도 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아이디 블로그 내 거 써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레벨이 몇인지. 그런데 이거 제가 얘기 드렸죠. 네이버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사이트마다, 업체마다 이 숫자가 좀 달라요. 어떤 사이트는 뭐 내가 레벨이 5고 여기는 최적이라는 게 없이 그냥 레벨 9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마다 다르고 여기서는 5인데 저기서는 6이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감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 사이트에서 블로그 지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게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료고 그건 유료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조금 더 공신력 있어요. 그걸로 저는 블로그 지수를 받을 거고 그 유료 결제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음, 왜냐면 한 달에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거니까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을 거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궁금하시면 여기 무료니까 이 블로그 지수에 아이디나 주소 써서 해보시면 되고요. 웨어리즈 포스트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블로그 주소 쓰라고 있죠. 그럼 내 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제 거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있으니까. 지금 뭐 굿 있고 배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 내 글이 누락 판별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 글이 누락이 돼서 상위에 노출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10번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 글에 문제가 있어서 나 노출이 되지 않았는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건데요. 지금 다 굿굿인데 뭐 그냥 뭐 배드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이 사이트에서 배드인데 다른 사이트에서 또 누락 판별을 보면 그게 굿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나 참고값이에요. 이런 게 제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조금 이 글은 좀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진짜 제가 그냥 일기 쓴 거거든요.
예, 그냥 빨리 포스팅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일기 쓴 거라 별로 좋지 않은 글이었을 거예요. 예, 그냥 그래서 뭐 누락이 됐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누락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where is post, 뭐라고 지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 키워드 지수, 키워드 지수도 아니에요. 키워드 지수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 또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해볼까요? 뭘 할 거냐면 서울 예를 들어 장미축제 축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갔다 오면 막 자랑하려고 쓰고 정보 주려고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키워드 지수라는 게. 그래서 서울 장미축제를 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글을 쓰려고 했어요. 아, 이분들은 지금 지수가 68, 65 이상의 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상위에 뜨는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수가 3이나 2야. 그러면 이 서울 장미 축제로의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는 노출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서울 장미 축제가 아닌 서울 장미 축제의 서브 키워드를 하나 찾아서 그걸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블로그 지수가 6이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도전해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지금 6번째 글이 이분이 글이 방문자가 25명인데 레벨도 3인데 지금 1, 2, 3, 4, 5, 6, 6번째 이렇게 6이 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서울 장미축제가 아닌 다양한 것들을 또 쳐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형태소 분석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 업체에서 꼭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은데. 형태소 분석기도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키워드 마스터예요. 원래는 키워드 마스터가 맨 위에 있었어요. 웨어리지 포스트랑. 근데 지금 다양하게 생긴 건데 궁금하시면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서울 장미 축제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검색량, 모바일량, 조회수, 문서 지표 이런 것들이 쭉 떠요.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했고, 모바일로는 검색을 얼마나 했고, PC 얼마나 했고, 그래서 총 조회수, 이게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문서가 얼마 있고, 비율이 얼마나 돼.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회수예요.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고, 물론 문서 수도 봐야 돼요. 조회수와 문서 수에 비교해서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게 숫자예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보고 싶다. 그러면 비율만 보시면 돼요. 음, 서울 장미축제. 근데 이제 장미축제에서 내가 이거 글을 쓸 수 있는데 아까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1위부터 이렇게 쭉 있죠. 그분들은 또 지수가 막 6, 8, 그 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서울 장미축제가 아닌 뒤에 서브로 뭔가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노출을 해봅시다라는 얘기 제가 앞에서 해봤는데요.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아까처럼 네이버 자동 완성 기능에 서울 장미축제 머시기 있는 것들을 보셔도 되고 예, 서울 장미축제. 보니까 서울 장미축제에 사람들이 주차 아니면 2023년 서울 장미축제 이걸 많이 쓴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뭔가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 가져와서 어,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관련 키워드라는 걸 알려줘요, 얘가. 그러면 제가 보세요. 서울 장미축제 관련 키워드. 그럼 제가 앞에서부터 클릭할게요. 마우스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하고 밑에가 한 줄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2023년 서울 장미축제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어, 장미축제 리뷰 제가 아무거나 막 클릭해 볼게요. 주차. 그다음에 중랑천 장미축제. 먹거리, 뭐, 이 정도만 해볼게요. 클릭만 했더니 얘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문서수와 비율을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메인 키워드는 서울 장미축제지만 뒤에 있는 서브 키워드랑 사람들이 많이 또 관련 있는 그런 찾는 그런 관련 키워드를 보고서 어떤 걸로 주제로 잡을까, 어떤 걸로 제목 잡을까를 보시는 거예요. 빠르게 보려면 문서 비율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 이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사실은 초보 블로그라면 1방문자가 2, 300 이하라면 처음에는 100 조회수가 100 1000 이하인 거
조회수가 1000 이하인 걸 노려보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 장미축제 아까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쓴 키워드예요. 인플루언서들 높은 사람, 그 지수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8만. 그러면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썼을 때 상위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럼 8만은 너무 커요. 제가 해도 노출이 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이건 거의 여행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이거 일단 하나 지워볼게요. 그럼 이번에 이거는 8천이야, 6천이야, 3천이야, 1000이야. 그렇다면 제가 아까 총 블로그 분들은 1000 이하 거 찾으셔 했잖아요. 그러면 8천, 6천 한번 또 지워볼게요. 자, 그럼 뭐 어때요? 1000 이하가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 장미축제 먹거리들을 쓰거나 예를 들어 장미축제 리뷰 아니면 서울 장미축제 주차를 메인으로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서울 장미축제 주차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혹은 주차 먹거리 정보 알려드릴게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키워드로 두세 개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서울 장미축제 메인 키워드에 주차 먹거리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낮고 이 글을 썼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상위 노출될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수 첫 이하인 거를 한번 보시고 사실 비율을 딱 봤을 때는 높지 않은 거. 비율이 값이 작은 게 조금 더 유리해요. 21보다는 0.097이 더 작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중랑천 장미축제보다는 내가 서울 장미축제 리뷰 해볼게요.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 글이 노출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 다 1000 이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9보다는 2가 낫겠죠. 작은 숫자니까. 예, 이 서울 장미축제랑 리뷰 이걸 썼을 때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상위 노출이 될 수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까 말씀드린 대로 이 키워드를 썼지만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쓰고 같은 키워드를 저랑 썼을 때도 여행의 글을 더 많이 썼다면 그 사람이 더 올라갈 확률, 블로그 지수, 그리고 어떤 여행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이 유감한 글을 쓰는 사람보다는 더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지만 결국 블로그 지수, 얼마나 그 관련 글을 많이 썼는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장미축제 주차 뭐 먹거리 리뷰해 볼게요. 라고 해서 단어를 넣어서 제목을 그렇게 간단하게 쓰고 내용의 리뷰나 주차 방법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어떤 흐름인지?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장미축제 일단 하나를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걸 해봐야 좀 감이 생기긴 해요. 선물하기 좋은 것. 음, 지금 괌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괌은 사랑의 절벽 이렇게부터 좀 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괌에 있는 사랑의 절벽, 호텔, 이거 비행기표 이걸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괌의 사랑의 절벽 여기다가 뭔가의 키워드를 하나 더 넣어서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하기 좋은 꽃이 아이고 선물하기 좋은 꽃. 네. 또 사실 너무 많아서 선물하기 좋은 꽃. 근데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단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띄어쓰기에 따라 또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잡기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선물하기 좋은 꽃 같은 경우는요, 검색량이 10이에요. 그럼 거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볼게요. 아, 보세요. 선물하기 좋은 곳, 선물 띄어쓰기 하기 띄고 좋은, 선물하기 좋은 곳이 아니구나. 꽃이죠. 지금. 선물하기 좋은 곳, 쓰라고 하려고 하는데 검색량이 40이면요. 되게 검색을 많이 안 하는 편인 거죠, 사실. 그런데 문서 수는 67이에요. 비율이 지금 168이죠. 그러면 내가 사실 선물하기 좋은 꽃이라고만 글을 썼을 때는 비율 100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노출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게 만약에 수국이라면
예를 들어 수국 아니면 여기 지금 키워드 역경 키워드 있죠. 선물하기 좋은 꽃말이라든지 선물하기 좋은 꽃종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은데 이 키워드 자체가 지금 선물하기 좋은 꽃말은 비율이 3천이래요. 그러면 문서수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글은 내가 써도 조회될 확률은 없어요. 물론 내가 그냥 기록하려면 상관은 없겠지만 조회되거나 상에 노출되면 쉽지 않은 거고요. 이것도 비율이 지금 아까 제가 서울 중랑천 장미꽃 서울 장미꽃 축제 그거 썼을 때는 비율이 20도 있었고 9도 있었고 0점도 있어서 아직 해볼 만한 키워드가 있었다면 지금 전문하기 좋은 것만으로는 168인 거예요. 아, 네, 빅그린 조금 이해가 조금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어제 태평왕에 리노트님 자격 얘기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자격이면 자격을 쳐봐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비율이잖아요. 모바일 검색수가 10만이 넘어가고요. 조회수가 넘어가요. 문서가 10만이 넘어가요. 이건 비율이 낮더라도 사실 자격이라고만 글을 쓰면 어려운 거죠. 자격 그러면 자격 관련된 꽃말이나 꽃다발, 자격 키우기, 자격 꽃말 몇 개 그냥 일단 해볼게요. 자격 꽃 피는 시기. 물론 시간이 되시면 다 해보셔도 돼요. 이래서 제목 하나 키워드 하나를 정말로 잘 잘한다면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요. 거의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일단 아셔야 되니까. 여기, 자, 일단 제가 자격에 대한 걸 봤었어요. 그러면 문서수 비율 이렇게 있는데, 비율 일단 조회수가 1000 넘어가는 걸 지어볼게요. 어, 거의 2000 넘어가는 것들을 써보시고, 2000 조회수가 1000인 거를 잡았을 때 내가 상위 노출이 됐다. 아, 그러면 난 이제는 2000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이게 조회수 나오죠? 여기서 2000 정도인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럼 또 3000 정도 있는 걸 써봐야겠다. 상위 노출돼요. 아, 내 블로그는 이런 조회수가 이 정도에 되어 있는 글을 썼을 때 노출이 잘 되구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3만, 만 지어볼게요. 지금 1000 가까이 되는 거는 이제 이거네요. 그러면 작약꽃 피는 시기 선물하기 좋은 작약꽃 피는 시기 알려드릴게요. 그럼 선물하기 좋은 게 아까 들어가는 거고 피는 시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조합을 해서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꼭 시기만 쓸 필요는 없죠. 이걸 메인 제목으로 잡고 사실 작약은 어떤 꽃말이 있고 어떤 뭐 이렇게 게 있는데 이 시기는 이럽니다 해서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써주시는 거죠. 자격은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키워드를 안 던져주시면 저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도 있고 블랙키위라는 게 있는데요. 블랙키위, 자, 그냥 여기 인터넷 치시면 맨 위에 나와요. 지금 앞에서 본 키워드 마스터와 같은 그런 사이트예요. 여기도 여긴 또 유료를 하라고 해요.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런데요. 일단 무료로 써보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걸 써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유료로 써본 적은 없어요. 블랙키기를. 키워드, 아까 서울 장미축제를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그럼 이 사이트의 장점은 뭐냐면요. 좀 화면 구성도 물론 다르지만, 가장 검색 트렌드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장미축제가 5월이거든요. 5월이 많고 6월, 7월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장미축제를 썼지만 축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키워드는 언제 쓰는 게 좋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 키워드, 1년 내내 쓰는 키워드, 상식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에 대해서 뭐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 글은 1년 내내 갈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가 시즌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몇 월을 썼을 때 이 글이 좀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검색 월별로 아, 이 서울 장미꽃 축제는 4월부터 조금씩 하더니 5월에 많이 하는구나. 그럼 내 이때 맞춰서 글을 써야지. 이런 트렌드, 요일별 트렌드, 주말에 많이 검색하지. 아, 그럼 내가 좀 요 정도에 글을 써야지. 이런 트렌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도 있어요. 검색량 엄청 많죠. 그리고 5월 30일까지 예상이 되는 트렌드를 알려줘요. 그럼 다녀오면 지금 썼을 때 글이 노출될 확률이 좀 낮겠죠. 그리고 나름 지금 블로그에 그렇게 많은 포화 지수는 아닌 거예요. 우리 아까 자격 봤을 때 막 피로도가 300, 뭐 이렇게 막 100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 서울 장미축제는 아직 좀 낮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써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잘 맞는 게 난 블랙 키위인지 나는 키워드 마스터인지 아니면 나는 둘 다 볼 건지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키워드 등급이 A라는 거. 뭐지? 그럼 이렇게 물음표에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좋은 키워드다. 예, 지금 서울 장미축제는 좋은 편이다. 어떤 거는 등급이 C, D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거는 글들은 조금 노출되기 어렵다라고 얘가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 뭐 연관 키워드 분석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게 나와요. 월간 검색량. 아까 그 키워드 마스터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검색량을 알려주는 건데 얘는 약간 월 30일 동안 최근의 검색량을 알려줘요. 지금 트렌드. 그래서 서울 장미축제 함께 뭐, 함께 볼만한 축제 지금 블로그 발행량이 되게 많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색량이 200, 300, 370 제가 아까 우리 서울 장미축제 주차에 알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우리 키워드 조합해요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검색량. 발행량도 사실 1000단위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800은 더 많지 않죠. 주차장 주차에 대해서, 걷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자연스러운 이런 리뷰, 공원, 기본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두 개, 세 개를 조합해봐서 만들어야 돼요. 그때 이 가볼 만한 건 좀 빼면 되겠죠.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숫자 작은 것들을 구성하면 상위 블로그가 아니어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두 개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일단 상위 노출을 하려면 메인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40살에, 40살에 보기 좋은 책이 아니라 확실히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는 그 키워드에다가 앞뒤에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트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자연스럽게 해놓으세요. 아무리 내가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해도 1위부터 5위까지 그 중간에 내가 박혀 있다가 해도 사람들이 검색 클릭하지 않으면 나도 유입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제목에 김미경의 마운수업, 김미경의 마운수업, 김미경 대표의 마운수업 MKU와요 다녀와서 이 책을 구매했어요. 예, 되게 숨막히죠. 예, 이런 글 말고요. 좀 자연스럽게 핵심이 되게 잘 보이게, 좀 뭔가 끌리게 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목과 본문은 내용이 어부중 되지 않도록 뭔가 잘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수도 있고 쉽네 아니면 하나 더 알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키워드 잡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수익화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브랜딩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북토크 다녀온 거 그 상위 노출하려고 제가 막 키워드를 보고서 쓰는 그런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수익화가 좀 더 목적이 있다면 또 수익화에 맞는 그런 상업 키워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글들이 저는 꼭 상위 노출이 될 필요는 없다의 주의이긴 해요. 저는 브랜딩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익화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냥 예를 들어 돈 안 되는 키워드 있죠. 제가 듣고 다녀왔어요. 일기. 네, 이런 거는 사실 브랜딩을 위한 거지 수익화를 위한 건 아니에요. 기록을 위한 거잖아요. 나의 나중에 나에 대한 자산이 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꼭 노출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또 브랜딩을 위해 글을 쓴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어떤 블로그를 키워가실지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주제라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되세요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만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 인플루언서 주제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 전문성이 있다는 주제예요. 이 주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썼을 때 노출도 더 잘 될 수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운영하시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내가 꼭 뭔가에 속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그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경제 비즈니스를 찾으시고 여행을 찾으시고 조금 더 여기 있는 것들과 가까워지시는 뭔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일상이 교육 쪽일지 여행 쪽일지 도서 쪽일지를 조금 더 세분화 찾으시면 여러분 블로그를 더 재밌게 오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가끔씩 생각하는 기록용 블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제와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육아라고 해서 7일 내내 육아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육아 그렇게 계속 지겹도록 발행하니까 저 사람 육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인공지능, GPT나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GPT 말고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또 사진이나 모먼트 이런 거 조금 알려드릴 거고, 모먼트는 제가 교육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음, 뭔가 상세한 것보다도 사진을 좀 더 중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공유를 한번 풀어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사라지셨나? 네. 다 오셨어요? 다 이렇게 표정이 괜찮으세요? 네. 일단 기록은 한번 꺼볼게요.